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촌 최고의 축제라고 불리죠. 올림픽 100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2016년 리우올림픽이 브라질 리우에서 올해 8월 5일부터 22일까지 열리고요. 내일이 대회 개막전 딱 100일 전입니다. 네. 이번 대회는 120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미에서 개최되고요. 206개국 1,500명의 선수가 28개 종목에서 금메달 306개를 두고 17일 동안 열전을 펼칩니다. 네, 120년 역사상 남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가 남미에서 또 처음 열린 대회고요. 2년 전에 월드컵이 또 브라질에서 열리기도 했는데 네네. 또 2년 만에 또 남미 대륙에서 지구촌의 세계 최고의 축제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자, 올림픽을 우리가 흔히 별들의 경연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각국의 슈퍼스타들 총출동하는 거죠? 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 불리는 자메이카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 선수가 3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하고요. 네.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18개를 딴 미국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도 네. 5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또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남녀 골프 세계 1위인 미국의 조던 스피스와 뉴질랜드 리디아 고, 그리고 남녀 테니스 세계 1위인 세르비아의 조코비치와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도 이번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정말 별들의 향연이군요. 자, 네. 그런데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잖아요. 아직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네네. 오늘 박태환 선수가 광주에서 리오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나서서 네. 200m에서는 1위에 올라왔고 네. 국제수영연맹 올림픽 출전 기준도 통과를 했는데요. 네. 금지 약물 탓에 일단은 현재로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내일 마지막으로 400m가 끝난 뒤에 거취를 발표할 계획인데 네. 현재 국제 스포츠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나설 수 없는 처지입니다. 네, 국내 기준으로는 현재 어려운 상태고 약간의 이제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군요. 일단 네, 경기가 맞습니다. 끝나봐야 알겠네요. 네. 자, 이번 올림픽에서요. 우리나라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는 4회 연속 올림픽 탑10에 도전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9개로 9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3개로 7위에 올랐고요. 네. 2017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13개로 5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16개 종목 138명이 출전을 확정해서 금메달 10개 이상 종합 10위 이내 드는 게 목표입니다. 종합 10위가 목표다. 자, 그러면은요.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의 금메달 예상 후보 어떤 선수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사격의 신이라 불리는 진종호 선수가 50m 권총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고요. 네. 10m 공기권총에서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효자 종목 양궁에서는 여자 기보배 선수와 남자 김우진 선수를 앞세워서 개인 단체전 싹쓸이를 노리고요. 네. 유도에서는 남자 90kg급 곽동환 선수, 그리고 태권도에서는 남자 68kg급 이대원 선수가 금메달 후보고요. 여자 골프 박인비 선수도 금메달 경쟁을 펼칩니다. 골프가 부활했죠. 네, 네. 골프가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부활했고요. 우리나라 태극 남자들이 전 세계에서 요즘에 우승을 휩쓸고 있는데 네. 올림픽에서도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네, 정말 이번에 금빛 사냥, 금빛 발차기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여름을 불태우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이 양학선 선수 부상으로 출전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초 양학선 선수가 훈련 도중에 아킬레스건을 크게 다쳐서 네.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본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좀 다소 출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브라질에서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자, 어떻게 좀 대책이 잘 마련되겠습니까?
네, 먼저 그 지카 바이러스는 이집트 숲 모기가 매개체고요. 그 신생아의 그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브라질 정부는 그 올림픽이 열리는 8월에는 겨울철이라서 모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그 일부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체육회는 모기 기피제를 최대한 확보하고요. 단복도 방충 소재 긴팔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프로야구 오늘 열리고 있을 텐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떤가요? 네, 잠실에서는 선두 두산과 2위 SK가 격돌하고 있는데요. 3회 말 현재 SK가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3승 16패로 꼴찌인 하나는 대전에서 기아를 상대하고 있는데 오늘은 3회 초 현재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롯데와 KT가 4회 말 현재 0대0이고요. 창원에서는 3회 말 현재 NC가 넥센의 4대0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 4회 초 현재 LG가 삼성을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최근 조선 해운업계의 구조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조선과 해운업종의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최성근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금융위에서요.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가 있었죠? 네네.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그 임종영 금융위원장 주재로 그 3자 그 구조조정 어떤 협의체가 이뤄졌었는데요. 주제 내용을 보면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조선사 3사에 대한 또 추가 인력 감축 계획과 또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자국 계획안 수립을 좀 요구하고 나섰고요. 네. 특히 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이런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또 채권단과 자율협약 등을 통해서 정상화 방안의 어떤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또 구조조정 과정을 좀 세 가지 트랙으로 제시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첫 트랙은 앞서 말한 조선 해운 등의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고요. 두 번째 트랙은 기축법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 방안을 좀 밝혔고요. 세 번째 트랙은 공급 과잉업종에 대한 경영 정상화와 뭐 자발적인 M&A 또 활성화 등을 뭐 지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두 번째 트랙의 경우에는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세 번째 경우에는 기업 활력 제고법 이런 이제 법안에 따른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요. 조선업계의 빅3 이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합병설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선 3사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만 해도 거의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구조조정이 뭐 합병을 통하든 뭐든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1만 5천 명의 뭐 근로자 올해 안에 뭐 구조조정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은 울산이나 거제 이런 조선업 도시들이 파탄이 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 합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 평가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이 지주인 관계로 다른 곳에 합병에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그런 피해를 사는이 또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근본적으로 보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또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저유가로 인한 어떤 그런 타격과 플랜트 사업에 대한 출혈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유동성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앞으로 좀 이 조선업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구조조정은 또 후폭풍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 나온 것으로 보면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한다든지 또 회사채 유동화 보정 지원을 지속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조선업에 대한 어떤 이 3사를 살려간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인적 구조조정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지정을 할 예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이 되게 되면 실업자와 재직자 고용 안정의 특별 혜택을 받게 되는데 뭐 실업급여를 연장한다든지 재취업 훈련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직자 뭐 이런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충격을 좀 막아주는 그런 1차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아주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구조조정의 폭과 속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될 것인데 네.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 된다. 해운업계 얘기 좀 해보죠. 이 한진해운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 채권단 공동관리 신청서를 제출했잖아요. 네네. 그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도 포함이 됐다고요? 네네. 한진해운이 이제 앞서 25일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앞서 말씀드린 채권단 공동관리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네. 경영권이 이제 채권단으로 넘어간 것이죠. 거기에는 또 한진해운이 이제 용선료 조정이라든지 선박금융, 또 금융기관 차입금, 뭐 회사채 상환유예 등 채무 조정 방안과 함께 뭐 사옥 및 보유주문 매각 등의 다양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주주 사례 출연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이유로 보면 아무래도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네. 한진 해운 주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채권단이 보기에 대한항공을 통한 이제 한진해운의 지원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조양호 회장의 사회 출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최은영 회장 일가가 좀 앞서서 네, 좀 네. 채권단에 그 신청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한 거 이런 것들이 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럴 해저드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네. 자, 이 한진해운의 주가와 회사채 폭락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이 투자자들의 피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전에 보면 한진해운 주가가 한 7,000원, 8,000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 주가가 어제 하한가를 치면서 1,8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본래 주식 투자하는 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한 어떤 투자인 것은 분명한데요. 네. 한진해운 주가 관련해서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은영 회장 일가가 채권단 공동관리 협약을 앞두고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그 피해를 모조리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제 뒤집어 쓰게 된다는 그런 점이죠. 네. 또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대주주가 좀 책임 경영하고 이런 다양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좀 부족했다는 점에서 좀 사제 출연이라든지 또 다양한 또 사회적 책임을 하는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성난 여론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뭐 이 대주주의 사제 출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입장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런 네네.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성근 경제평론가였습니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오늘의 정면송,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의 OST입니다. 기현이 부르는 세월이 가면인데요. 오늘 가습기 피해자와 인터뷰한 좀 절절한 내용이 뇌리에 남습니다. 자,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기업 측 다 책임질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자기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가족에게는 남겠죠. 그건 또 우리가 함께 보듬어 나가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이지윤,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